미국의 한 교육대학원에서 열린 교육세미나, 이곳에 강연자로 나선 한 중국인은 한국 같은 가난한 국가에는 변변한 고등학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실망하며 중국인의 세뇌에 넘어가려던 그때 한국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다는 미국인이 나서자 3초 만에 상황은 역전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베이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꽤 저명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저는 현재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제가 왜 굳이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제 꿈을 제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러 경험을 해본 뒤 저와 가장 잘 맞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고 그게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외에도 미국과 중국에서도 교사 생활을 경험해봤고 치안과 사람들의 시민의식 등 뭐 하나 빼놓을 부분이 없는 한국에서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에 한국에서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교사 생활을 하던 와중 제가 졸업한 대학교 측으로부터 멘토링 강연에 참여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 측은 요즘은 미국을 떠나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제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오더군요. 마침 방학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기도 했기에 저는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소개해주고자 기꺼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아에서의 교직 생활을 꿈꾸는 학생들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지 도착한 강연장에는 좌석이 꽉 차다 못해 자리가 없어 서서 강연을 듣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강연은 저와 같은 교육대학원 출신이자 현재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중국인 교사의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아닌 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 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강연의 취지에서 아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납득이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국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지옥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은 도저히 구제불능의 후진국이고 중국에 여러 원조가 없으면 국가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 빈곤국가인데요. 그래서 저는 배려심 깊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의 교육 봉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고등학교는커녕 컨테이너나 천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의 선진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토록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국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꿈이자 목표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니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인들조차 자국을 탈출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학교는 모든 인프라가 최신식이고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 학교에는 이미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고 이건 중국의 저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이미 미국까지도 추월한 전 세계 최강의 국가고 따라서 가난한 한국이 아닌 이런 비전 있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음에도 한국과 중국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요. 저는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중국인의 이런 거짓된 선동에 놀아나서 큰 피해를 볼까 염려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터무니없는 연설을 듣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학교에서도 근무해본 적이 있는 저로서 그녀의 주장은 과장을 넘어서 거짓말과 선동만이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꺽꺽대는 저를 본 중국인 연설자는 이내 제게 눈을 부라리며 뭐가 그리 웃기냐며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빠르게 마이크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교사 생활을 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 한국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열악한 수업을 듣고 있다는 주장부터 완전히 말이 안 되는데 한국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및 기타 실내 스포츠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육관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 학교들은 축구, 육상, 야구, 그리고 다른 스포츠를 위한 광범위한 야외 운동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 운동장들은 전문 인력들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고 합성 잔디와 저녁에 사용할 조명까지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건 미국에서조차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프라인데요. 이 정도 시설이라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쯤에서야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한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오히려 제 경험상 중국 학생들이야말로 천막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불빛도 없이 수업을 듣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도조차 안 나오는 집담한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게 일반적이고 한국과는 달리 운동장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나마 있는 흙바닥에서는 쓰레기장, 주차장을 겸용해서 사용하므로 이건 운동장이라고 불릴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런 흙바닥 한편에는 학생들이 마늘을 까며 학교 운영비 명목의 부수입 창출을 불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미성년 학생들이 불법적인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한 이유가 바로 이런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학생들, 죄수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노동력을 무료로 착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체육 강당, 각종 최첨단 시설로 가득한 한국의 잔디 운동장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고 한국은 인구수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임에도 계속해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배출됨으로써 한국의 우수하고도 부유한 인프라를 증명하지만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졌음에도 변변한 축구 선수 한 명 없다는 것이 중국의 가난한 면모를 그대로 증명하죠. 학교에 운동장이랄 게 없고 조그마한 공간마저 쓰레기장과 학생 노동력 착취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중국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여지는 부분 말고 내부를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면 한국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학교에는 종합적인 CCTV 시스템과 현장 보안 요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에는 비상구, 화재 경보기,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기적인 훈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명 베이징 소재의 명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했고 몇 년 전에 베이징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형 화재가 난 사건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먼저 빠져나가려다가 뒤엉켜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 훨씬 더 느려지고 심지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피해는 더욱 심해졌죠. 심지어 중국 학교에는 비상구나 화재 경보기는 당연히 없고 소화기도 전부 가짜라서 오히려 소화기를 뿌렸더니 불이 더욱 거세졌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초기 진압만 잘했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중국의 후진적인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놀라운 대비 능력 덕분에 애초에 큰 불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한국과 중국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학교의 가장 우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학교에는 간호사가 직원으로 존재하고 있고 양호실은 응급처치, 일상적인 건강검진, 사소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한 번 받는데 수백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 인프라도 보유 중이기에 이 모든 검진을 받고도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에서는 경미한 부상 정도는 양호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 골절 등의 부상을 입으면 학교와 연결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단 5분도 안 돼서 전문적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서 이 모든 비용은 전부 무료고 이러한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초중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충격적이게도 중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이 비용들을 전부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의 소도시 학교의 경우는 위생관념과 양호실 자체가 없어서 별도의 공간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유통기한 10년은 지난 약품들을 사용하며 주사기까지 재사용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선천적으로 약한 관절을 가졌고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심각한 발목염좌가 생긴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백만 원은 들여야 병원 치료가 가능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놀라운 의료복지 시스템 덕분에 무료로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교에서는 고량주를 마시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며 술을 건네는 100년 전에나 사용하던 야만적인 의료 수준을 보여줬기에 저는 기겁을 하며 심각한 발목염좌를 참아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연설했을 때 중국인은 약이 올라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자세히 본 결과 저는 뭔가 낯이 익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 연설자의 명찰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제가 알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죠. 그녀는 저와 같은 대학원 2년 선배였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졸업을 계속 거부당하다가 졸업기한 마지막이 돼서야 겨우 졸업한 걸로 매우 유명했거든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서 교사 생활을 할 것이고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울부짖었는데 결국 수준 미달로 미국에서의 구직은 실패한 듯 보였죠. 그런데 미국 어디에서도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수준 미달이었던 그녀가 중국에서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니 이것만 봐도 중국의 수준은 알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런 낙제생 연설자에게 속아 중국행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 사실을 밝히기로 했죠. 그런데 당신은 우리 대학교에 기부 입학을 한 뒤 매번 꼴찌만을 기록해서 몇 년은 지나서 졸업하지 않았나요? 저는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도피 취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절대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당신도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중국이 미국을 넘은 최강의 국가니 한국은 수준 미달의 후진국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곳 교육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인재풀은 상당히 넓고 이런 부분이 한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자 중국인 교사는 이성을 잃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되는 대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학교의 수준이 높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후진국 한국에서는 교사의 월급도 매우 낮아서 중국 교사의 5분의 1 수준의 턱도 없는 월급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이유도 바로 부유한 중국에서 고임금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중국인들은 민족 자체가 몹시 뛰어난 우등민족이기 때문에 체계화된 인프라가 없어도 항상 1등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머리도 나쁜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 학교로 조기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늘 중국 학생들에게 밀려 실패의 쓴맛을 맛보고 있다고 하죠. 한국은 그저 열등한 민족이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콧바람만 불면 날아갈 국가인 게 현실이죠. 저는 그녀의 한국 비하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기에 그녀에게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낀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했고 저는 저를 친구이자 스승으로 받아준 고마운 한국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참으면 안 되는 때임을 느꼈습니다. 글쎄요. 오히려 한국 교사 월급이 중국 교사 월급의 5배 아닌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국가에서 모두 일해봤고 월급 명세서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뭐가 아쉽다고 개발도상국인 중국으로 유학을 가겠어요? 양국의 교사 월급의 격차가 5배인데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유학을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한국 학교에서 중국어로 수업해달라며 시위하는 등 각종 민폐를 저지르며 한국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죠. 심지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돈을 벌러오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항상 범죄에 연루되고 툭하면 꾀를 부리고 파업하는 등 중국인이 뭉치면 한치의 예외 없이 문제가 일어나곤 하죠.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인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동화가 되지 않는 악성 암세포와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인이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셨나요? 수많은 연구들을 참고해 보건대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높은 인지 능력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 문제 해결,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여 학문적인 성공에 기여하고 있죠. 또한 이들의 높은 IQ는 종종 학업 수행에 중요한 정보를 흡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끝까지 기억하는 뛰어난 두뇌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한국인들의 두뇌는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가 맞고 중국인은 사실상 바보라고 소문이 난 미국인들보다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타고난 사람들이고 이들을 능가할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지능은 타고나기도 했지만 이 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어른들의 후대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심지어 극도로 가난하고 힘든 시기 동안에도 한국의 어른들은 항상 그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우선시했습니다. 조선 후기 동안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중요시했고 이 헌신은 일본 점령 동안에도 계속되었죠. 실제로 이 당시 여러 비밀학교들이 세워져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헌신은 나라가 폐허가 되었던 한국전쟁 이후에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인적 자본이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국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에 강한 강조를 두었거든요. 한국전쟁의 여파는 광범위한 가난과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한국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한국 어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아이들에 대한 등록금, 개인과외, 그리고 교육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 시간과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강조됐죠. 즉, 지금의 한국 중장년층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인 희생을 감내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정서적인 지원과 격려를 제공했고, 숙제를 도왔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교육 성취를 중요시하고 장려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했고,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교육에 대한 강조는 한국의 깊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술, 자동차, 그리고 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들을 자랑하게 되었거든요. 이 회사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혁신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한국 중장년층의 희생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었던 노동력은 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육성된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문성, 창의성, 그리고 강한 직업윤리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에 대한 탁월한 재능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인재 자원은 한국의 튼튼한 경제에 기여하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이 오늘날 한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그들은 교육이 더 나은 미래의 열쇠라고 믿으며 교육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유산은 한국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학력, 지적이고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희생은 지식, 혁신, 진보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과연 이러한 한국 중장년층들처럼 숭고한 희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중국인들에게는 희생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만 봐도 뭔가 느껴지는 점이 없습니까? 중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의 낮은 학교 진학률만 봐도 중국 어른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대신 일을 시켜 돈을 버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부모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중국인들의 지능지수는 그리 높지 않아서 학교를 진학하는 중국인들도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중국인들의 문맹률은 30% 이상이라는 통계까지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았더라도 이들의 수준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성인의 문맹률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죠. 한국인들은 이미 DNA 자체가 우수해서 교육을 딱히 받지 않아도 이미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천재와 노력조차 하지 않는 둔재 중에 누가 더 우수할지는 어린아이조차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자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며 한국인들의 우수한 재능의 열등감만을 느낄 뿐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비하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려는 대신 자신들은 왜 한국인들처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고, 한국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한 것은 교육과 헌신의 힘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들의 변함없는 헌신은 교육이 한 나라의 발전과 성공에 미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따라하지 못했고, 이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은 그제야 중국인의 세뇌에서 풀려났는지 흐리멍덩하던 동태 눈알이 뚜렷해지며 제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다가 실패한 중국인은 그 즉시 꽁무니를 빼며 끝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죠. 학교 측은 제게 이러한 불상사에 대한 사과를 건네며 이제 다시는 중국 국적의 멘토를 초빙하지 않을 거라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무튼 제가 나온 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까지 전부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한국의 수준은 얼마나 더 높아질지 몹시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역시나 한국 중장년층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이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